바쁘게 사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방향 없이 속도만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핸드폰을 보고 내일을 준비하느라 더 바빠지고, 그런데 통장과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풀릴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빠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독서를 한다는 건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속도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은 생각하는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투자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QLD, TQQQ 이 두 글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 빠르게 불어나는 계좌,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흔들리는 멘탈. 레버리지는 속도의 상징이지만 진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는 레버리지는 빨리 달리는 길 잃은 차와 같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질과 반복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독서와 기록이고, 투자에서는 규칙입니다. 지금부터는 바쁜데도 안 풀리는 사람의 공통 패턴을 먼저 찢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서 바쁩니다. 둘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 없어서 시간이 새는 겁니다. 셋째, 실패가 두려워서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멈춰서 생각하면 불안이 올라오니까요. 넷째, 결과만 바라봅니다. 과정은 지루하고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흐릅니다. 아침부터 뛰고, 연락받고, 회의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밤에 기절하듯 잠들고, 다음날 다시 반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안 풀릴까요? 이 바쁨이 생산이 아니라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독서가 여기서 왜 등장하느냐? 단순합니다. 독서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책을 읽고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손이 바쁜 시간에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생산하는 순간에 몸값이 올라갑니다. 핸드폰은 소비를 늘리고 생각은 가치를 늘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오래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오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요. 기회는 대부분 생각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결국 질문을 세팅하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갖기 위해 책을 읽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와 TQQQ에 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선택하면서도 정작 레버리지를 다룰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감정이 계좌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쁜 인생이 안 풀리는 패턴이 투자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시세를 계속 보고 뉴스에 흔들리고 남들 말에 흔들리고 결국 매수와 매도가 감정의 배출구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본질만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규칙 없이 들고 있으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규칙이 강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독서로 방향을 만들고 투자 규칙으로 속도를 얹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쁜데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됩니다. 첫째, 매일 10쪽, 최소 300일.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이 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매일 10쪽은 생각의 시동을 매일 꺼는 행위입니다. 매일 10쪽을 읽으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읽은 뒤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끼워 넣기. 당신은 어차피 걷습니다. 어차피 운동합니다. 어차피 커피를 마십니다. 어차피 잠깐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앞에 독서를 5분만 끼우십시오. 5분 읽고 걷는 사람과 그냥 걷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시간이 쌓였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셋째, 생각 산책. 책을 덮고 바로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만 붙잡고 산책을 하십시오. 이 문장이 내 삶에 적용되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들고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생이 풀리는 시작점이 나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알게 되는 순간 바쁨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기록 한 줄. 길게 쓰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내용에서 내 행동 하나를 바꿀 수 있는 문장 하나만 적으십시오. 그 문장을 내일 아침에 다시 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루틴을 투자에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QLD, TQQQ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계좌가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계획 없는 레버리지는 바쁘게 사는데도 안 풀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분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운영 규칙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보도 가능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영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수는 자동화, 판단은 고정.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진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건 기분 좋은 날 더 넣고 불안한 날 멈추는 겁니다. 그건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 조절입니다. 자동화는 감정을 차단합니다. 둘째, 비중이 곧 안전장치. QLD와 TQQQ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방향타입니다. 자산 전체를 TQQQ로 채우는 순간 당신은 시장이 아니라 공포와 싸우게 됩니다. QLD는 같은 나스닥 계열이라도 완충 역할이 생깁니다. 한쪽은 더 공격적으로, 한쪽은 조금 덜 공격적으로. 이런 구조는 멘탈을 지켜줍니다. 셋째,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 시나리오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락은 자연입니다. 문제는 하락할 때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해놓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하락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더 깊은 하락 구간에서는 현금 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락장에서 당신은 정보에 중독됩니다. 유튜브를 더 보고, 커뮤니티를 더 보고, 뉴스에 더 흔들리고 결국 손이 바빠집니다. 바쁜데도 안 풀리는 인생 패턴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넷째, 익절도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이나 안정자산으로 옮기는 규칙이 있으면 계좌는 오래갑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내려갈 때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끝까지 들고 가는 믿음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멘탈을 갈라먹습니다. 일부 이익 실현은 멘탈의 배당입니다. 다섯째, 시세 확인 횟수를 줄이십시오. 하루에 몇 번 보느냐가 수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볼수록 흔들립니다. 확인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한 번 또는 주 단위 점검. 이게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장기 성과를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한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떠올리는 궁금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궁금증은 지금 QLD, TQQQ를 시작해도 늦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시작 시점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려면 규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큰돈을 넣는 것보다 오늘 규칙을 적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궁금증은 레버리지는 결국 언젠가 망한다는 말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작정이면 위험하고 계획이면 도구가 됩니다. 하락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비중과 현금, 그리고 익절 규칙,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리스크는 관리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관리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공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궁금증은 책 읽는다고 돈이 벌리냐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당장 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지면 선택의 질이 올라갑니다. 선택의 질이 올라가면 당신이 고르는 직장, 당신이 쓰는 돈, 당신이 투자하는 방식,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전부가 바뀝니다. 돈은 결과이고 독서는 원인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궁금증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이유는 시간을 핸드폰과 자빌로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쪽은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10쪽이 안 되면 5쪽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분량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하게 남겨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고통과 성공과 행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섞여서 삶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성장의 재료를 피하는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하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락은 당신의 규칙을 검증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무너지는 건 상품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하면서도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규칙대로 매수하고, 규칙대로 관리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바빠 보일 수 있어도 본인의 마음은 바쁘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더 강한 해결책은
1시간 독서로 불안을 줄이는 겁니다. 불안한 날일수록 시세를 더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더 보셔야 합니다. 불안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방향 상실에서 옵니다. 방향이 있으면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방향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 10쪽, 300일, 기록 한 줄, 투자는 자동화, 비중 관리, 하락 시나리오 고정, 익절 규칙 고정, 시세 확인 최소화. 이 5가지만 지켜도 바쁜데도 안 풀리는 인생이 바쁜데도 쌓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더 차분하게, 더 길게 가는 방식입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더 남기겠습니다. 바람은 조종할 수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바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독서로 돛의 방향을 만들고 QAD와 TQQQ는 그 방향의 속도를 얻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